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장률 둔화 캐즘 우려 속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2차 전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LS증권의 정경희 연구원과 함께 2차 전지의 앞으로를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요,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엇박자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 3사의 누적 판매량 증가율을 보게 되더라도 글로벌 판매 증가율과는 좀 동떨어진 움직임,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3사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가장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결국은 원가 경쟁력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LFP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를 NCM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LFP 배터리가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 배터리 비중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면서 국내 배터리 비중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격 경쟁력 부분도 그렇고 사실 뭐 중국 시장에서 중국에 잘 팔린다라는 게 좀 깨진 것 같아요. 네, 네.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것보다 중국에 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유럽도 그렇고요. 네, 그런 게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인가요? 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사실 네. 예전에 그 공급 자체가 좀 제한적일 때는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이제 중시가 됐었는데 네.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배터리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 수요 성장은 지금 생각보다 좀 둔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국내에서는 이걸 캐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캐즘이란 단어 자체를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요 성장 둔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공급 캐파 자체는 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하에서는 가격이 사실 더 중시될 수밖에 없고 네. 오늘 사실 그 일부 업체에서 여의도에서 테크 세미나도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여전히 이제 얘기가 되는 게 LFP 배터리의 그 가격 경쟁력이 NCM 대비해서는 이제 미드니켈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가 더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공급이 좀 많은 상황에서는 영향을 사실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판매량 증가율이 글로벌 그 평균을 좀 밑도는 이유는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네. 지금 1월에서 4월 네.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 판매량은 한 40% 정도 아,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 안 되는 마이너스 성장을 와, 한 회사도 네. 나타났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한 20%를 언더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셀 3사가 지금 주로 타겟하는 시장이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 가장 비중이 큰데 그쪽이 아니고 미국하고 유럽 쪽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2차 전지 수요 성장이 글로벌 다른 지역보다 좀 슬로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런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그 고객 비중에서 2위 정도를 차지했던 미국의 리비안이 작년 하반기에 공급 일시 중단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워낙 많이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YOY로 보시면은 지금 판매량 자체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그 먼슬리 데이터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제 글로벌 전망 기구들의 데이터를 보면 과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차 전지가 주요 나가는 그러니까 90%의 수요가 EV에서 전기차에서 발생을 하는데 전기차가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순수 전기차의 그 성장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BEV라고 하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라는 순수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60배 정도 한 대당 2차 전지를 소요하는 양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향후 성장률이 연평균 14% 정도로 과거에 대비해서는 3분의 1 이하로 지금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성장률의 어떤 조절이 초기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후에 이제 정상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적어도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성장이 좀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망 기구들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과거의 어떤 초기의 급격한 성장을 조금 탈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2차 전지 업체들이 캐펙스를 많이 늘리면서 캐파를 많이 늘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요 성장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기울기가 상당히 슬로우해지고 그에 반해서 공급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나 아니면 마진을 많이 늘려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투자 의견의 비중 축소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비중 축소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의 평균적인 주가 수익률보다 2차 전지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덜할 수 있다. 특히 이제 큰 대형 회사들의 수익률이 좀 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올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대표적인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많이 주가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그 의견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삼성 SDI도 개별 종목 이야기해 주실 때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고, 그 국내 대표적인 3사 중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뭐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반등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비중 축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중 축소라는 것은 저희가 그 산업 내에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바이 의견을 드리지 않을 때 비중 축소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를 드릴 때는 현재 저희가 주가 산정할 때 전일 종가 대비해서 이제 각 증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LS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때 바이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종목들에 대해서 현재 주가보다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 의견이 아니라 홀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위 업체 그 물량이 20%가 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못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1위 공급 업체, 1위 수요처가 BMW인데 BMW 같은 경우에 2017년만 해도 SDI 물량이 거의 전체에서 과반 이상, 90% 이상을 차지를 하다가 지금은 그 CATL이라는 중국 업체에 상당히 많이 물량을 빼앗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매출액이 올해 플러스가 YOY로, 그러니까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에 매출액 증가를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증가를 해야 뭐 비용을 감소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거는 고정비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이익이 감소하는 국면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SDI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성 측면에서 셀 3사 모두 다 글로벌 성장성과 비교했을 때 둔화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만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 자체도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듯한, 지금 랠리를 이뤄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과는 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2차 전지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곤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지금 대선 이후에 정책 관련 기대감들이 이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업종을 보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좀 안타깝게도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그 시장 비중도 워낙 낮고, 우리가 계속 미국을 주시하는 이유가 미국의 캐파도 워낙 많이 세운 상황이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주 타겟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술 개발에 대해서 R&D를 지원한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NCM이랑 LFP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을 워낙 전체적으로 산업에서 중시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지금 여류인 상황이라서 향후에 어떤 신기술, 전고체 배터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신기술에서는 R&D 정책 지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수익에 연결되기는 시장 개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기술 기준으로는 글로벌 그 캐파 대비해서 국내에서 지금 생산하는 캐파 비중이 뭐 SDI는 사실은 한 10% 초반대, 네. 그러니까 13, 14% 정도 될 수 있고요. SK 이노베이션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4에서 5%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크게 비중이 있는 그런 국내 시장 비중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서포트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 중국과 기업과의 뭐 계약을 체결했다던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소재 부품단에서는 또 강한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내 소재 부품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은 지금 소재 부품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액 이렇게 있을 텐데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공급 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아니면 이런 회사들이 LMR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원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그 원재료를 조금 덜 쓰고 망간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신규 배터리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GM이나 포드도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긴 한데, 다만 상업 시점까지는 아직 한 3년에서 2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OEM들이 얼만큼 수주를 할지, 그리고 중간에 셀 업체들이 이 새로운 양극재를 어떻게 채택을 할지가 또 사실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해외 업체와 계약을 했다거나 단지 이런 이슈로 해서 이 회사에서 현재 수익성에서 이 비중을 꼭 따져 보시고 이걸 좋게 보시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안전한 접근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뉴스에 언급됐다는 것만으로 이 종목을 사시거나 파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감을 계속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반도체 그 중동과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엔비디아도 급등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2차 전지도 뭐 인도라든가 중동 쪽의 판로를 좀 확보하게 된다면 또 다른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요?
저도 네. 사실은 산업을 볼 때 신흥시장, 방금 말씀하신 중동이나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시장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네.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냉정하게 네. 투자는 해야 되는 네. 것이고, 안타깝게도 네. 이 신흥시장에서의 MS가 중국 업체들이 훨씬 높은 걸 확인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업체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이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부터 2차 전지나 많은 산업에서 배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업체들은 이미 신흥시장으로 그때부터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고, 반면에 우리나라 업체들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훨씬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베트남 현지 업체도 일부 있지만 중국의 CATL이나 아니면 BYD 같은 업체들의 MS가 상당히 높은 걸 확인을 했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쉽지만 이미 좀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MS를 많이 높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LS증권의 정경희 연구원과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직도 그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에 뒤처져 있는 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타개할 수 있는 그 타겟책 그리고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그 타이밍을 잘 노릴 수 있다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원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